군무원 면접 설명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금한 거는 옆 사람도 같이 궁금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나만 궁금한 게 아니고요. 한번 제가 쭉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으로 받은 순서대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대학 재학 중인데 임용유예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면접 볼 때 임용유예 한다고 하면 면접관이 뽑을까요? 여러분들이 면접관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 임용유예할 겁니다. 꼴등으로만 합격해 주십시오. 뽑겠습니까? 안 뽑아요. 임용유예할 사람인데. 그래서 경채는요, 군 필자만 뽑습니다. 법적으로 아예. 그러니까 공채이시잖아요, 대부분. 군을 아직 해결을 안 해도 시험 볼 수 있지만 안 좋아해요. 당장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인력 없어서 난린데 뽑겠냐고요. 좋은 점수 안 주겠죠. 얘기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차라리 면접 볼 때는 학교를 그만두고 바로 임명하겠다라고 하셔야 돼요. 아직 대학생인데 학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군무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학업을 포기했다고 하시면 돼요. 그때 잠깐 마음이 그랬었다고 하면 되죠. 마음은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제대로 이용해서.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 해결된 건 안 하고요. 2학기 학교 다녀야 해서 면접 준비 어떻게 하면 좋을지 9월 26일 목요일 면접이다 라고 하면 아직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학교 끝나고 저녁에 오시면 돼요. 특강만 듣고 나머지 부분은 개별적으로 시간을 잡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테일하게 적어주신 분은 이따가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상담 적어주신 거니까. 그 다음에 설명회를 통해서 해결이 되셨고요. 한 분은. 오케이. 경력 어느 정도 깊게 물어보는지. 경채 있으세요? 경채. 없으시고 여기 경력은 사회 경력이나 뭐 공무원 경력이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겠죠. 자, 경력은 어느 정도 깊게 물어볼지 모르겠지만 그 경력에 대해서 아는 면접관이어야지만 깊게 물어보겠죠. 아시겠죠? 아는 면접관이어야지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거는 전공 지식에서는 깊게 물어보지만 민간 경력은 많이 안 물어봅니다. 하지만 군 경력은 좀 디테일하게 물어보겠죠. 어느 부대에서 어떤 근무를 했습니까? 그 중에 뭐 담당이었습니까? 까지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이 물어보거나 디테일한 경우에는 뭔가 이 사람이 의심스럽거나 진짜 그 일을 했나? 라고 꼬치꼬치 캐물을 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차량직이신데 차량직으로서 어떤 실무 경력이 있습니까? 네, A 공업소에서 5년간 차량 정비를 했습니다. 뭘 물어보겠어요? 거기다 대고. 거기다 대고 뭘 더 물어보겠어요? 타이어 몇 번 바뀌었어요? 엔진 내려봤습니까? 물어볼까요? 안 물어본다라는 거죠. 그렇게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선배들이 사회 경력을 많이 물어봄을 당했다라는 경우는 안 좋은 징조예요. 안 좋은 징조, 그거든. 유사 경력이라면 대부분 하고 넘어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해군 환경은 어디 배치하는 게 높나? 해군 환경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죄송한 말씀인데 전국 분류이기 때문에 또 전국을 돌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진해나 이쪽에 가락률이 가장 높죠. 네, 포항 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해병이 포항으로 좀 많이 가고 진해 쪽으로 가락률이 높습니다. 선생님 어차피 1순위가 창원이시네요. 집이 어디신데요? 저 서울인데 그 블라인드 보니까는 해군은 환경은 창원에 알바키가 가능하다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네, 그렇죠. 근데 가능은 하지만 확실한 거는 아니에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보통은 한 10년, 그러니까 한 7급 정도까지는 순환을 일부 시켜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10년 정도 하면 안정화 시켜줘요. 우리 부사관처럼. 부사관도 막 돌지 않잖아요. 장교는 2, 3년마다 계속 돌지만 약간 안정화 시켜주긴 하거든요. 근데 창원 괜찮아요. 100만 도시이고 엄청나게 큰 도시이기 때문에 부산도 괜찮고 계룡 더 좋죠. 목포는 모르겠지만 포항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쪽으로 가락률이 높아요. 어차피. 또 성적이 또 좋으시다면 더더욱 그쪽으로 가락률이 높죠. 좀 디테일한 거는 한번 다시 저한테 끝나고 잠깐 남으셔서 질문해 주시면 되고. 자, 면접장에 여러 명이 들어가 면접을 보나 했는데 아닙니다. 나 혼자 들어가고 면접관이 3명, 4명 있는 거예요. 혼자 들어갑니다. 혼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면접관은 비교 대상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접 오류라는 게 있어요. 근접 오류가 뭐냐면 이 사람에 비해서 내가
조금만 뛰어나도 많이 뛰어난 것처럼 보이고 이 사람보다 내가 조금 뒤처지면 많이 뒤처지게 보이거든요. 옆에 있으면.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오류는 없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혼자 들어간다라는 거. 면접관의 질문에 아예 답을 못하면 탈락한다 봐야 되는데 자,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면접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항목을 수음양가 주는 건데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했다고 해서 1번 항목에 대해서 가 이렇게 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아예 답을 못했다고 해서 떨어뜨리는 면접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직렬이 행정인데 만약에 자 반의사불벌죄를 물어봤거나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원칙들을 물어봤는데 답을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떨어뜨릴까요? 그렇다고 떨어뜨릴 것 같아요? 행정이니까 행정학에서 어떤 조직론을 물어봤는데 답을 못했어요. 매슬로우를 물어봤는데 답을 못했어요. 그렇다고 떨어뜨리는 면접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는 구술 면접, 전공 질문에 대한 면접부에서도 답을 못한다고 해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답을 몰랐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겠죠. 그럼 어떻게 반응하면 될까요? 답을 몰랐을 때. 정말 답을 물어봤는데 내가 답을 몰라요. 예를 들어서 매슬로우의 가치사슬을 물어봤는데 행정학에서 나오는 거죠. 매슬로우의 가치사슬을 물어봤어요. 교수님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5단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내가 배웠는데 필기 공부할 때는 알았는데 긴장을 해서 대답을 못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떨어뜨리는 면접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면접관의 심기를 건들지 않아야 돼요. 왜? 정답은 면접관이 주는 거거든요. 채점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죄송하다고 먼저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긴장이 돼서 지금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면접이 끝난 다음에 반드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아주 공손하게 죄송하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거기다 대고 다른 로우치에 또는 여러 다른 학자들에 대해서 엉뚱한 답변을 하면 꼬리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또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긴장이 돼서 지금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면접 이후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아주 공손히 넘어가면요. 다른 질문 들어옵니다. 다른 질문. 그렇게 해서 끝내야지 꼭 엉뚱한 답을 하면 분명히 교수님이 거기에 태클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빠지지 말고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5항목 중에 전문 지식에 대해서는 미마저도 다른 거에서 수 맞을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꼬리 질문이 나오게 절대 하시지 않으셔야 돼요. 인정하고 넘어가라. 하지만 저는 죄송하다고 사과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교수님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죄송할 일까지는 아니고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하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면접에서 예를 들어서 전문 지식을 모른다고 떨어뜨리는 면접이라면 전문 지식을 물어보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면접이냐고요. 이 면접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면접을. 그 일을 할 수 있는 적격성이 있느냐거든요. 매슬로우를 모른다고. 실린더 헤더 교체 순서를 모른다고. 항공 기체의 원리를 모른다고. 그 면접을 떨어뜨려서 임무 수행을 못하게 하는 면접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항공기가 나는 원리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 좀 부정확하다면서요. 진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항공기가 그 뜨는 원리, 그 원리를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좀 아직 정확하지 않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어보셨죠? 그런 거.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얘기해도 되지만 정확하지 않은 거면 그냥 죄송하다고 넘어가는 게 전 더 좋다고 봅니다. 괜히 엉뚱한 얘기하는 것보다. 그게 답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압박 면접 스타일이냐? 맞습니다. 압박 면접이에요. 우리가 보는 면접이 나 혼자 들어가서 면접관 3명이 약 3-4개의 질문을 나에게 쏟는 거예요. 이게 압박 질문 면접이에요. 아시겠죠? 여기서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한 명의 면접관이 나에게 질문해 내가 몰라요? 그럼 모른다고 인정하고 넘어가야지 그 면접관하고 절대 싸우지 마세요. 그 면접관하고 논쟁하는 순간 그 면접관만 점수를 있는 게 아니라 다른 2명의 면접관들도 좋게 안 보입니다. 그렇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무조건 끊고 넘어가셔야 돼요. 압박 면접 스타일이고 면접 시간이 10분이면 짧다고 생각이 되는데 면접 시간을 잘 활용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자, 저라면 면접장 가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면접관에게 제가 생각하는 걸 많이 보여주는 걸 액션을 취한다고 하는데 액션을 취하는 거를 연습해서 가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제가 면접생으로 가면 저는 절대 가서 면접관 앞에 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저는 액션 안 취할 겁니다. 저는 면접장 앞에 가서 어떻게 면접 보고 올 거냐면 리액션을 취하고 올 겁니다. 면접관이 자, 3분인데요. 나에게 질문을 3개씩 한다고 했죠. 10분 동안 4명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 나는 몇 분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길면 2분이에요. 내가 실제 이야기하는 게 길면 2분이고요. 짧으면 1분 30초도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짧으면.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뭐 할 거예요? 8분은. 8분은. 지금처럼 들어주셔야 돼요. 말을 자꾸 들어주셔야 돼요. 리액션을 잘 취하면 취할수록 면접관이 말을 더 많이 합니다. 아저씨가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도 20대, 30대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40대가 꺾이고 나서 후반이 되다 보니까 말이 많아져요, 자꾸.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잔소리가 많아져요, 자꾸. 50대 되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이상하게 말이 많아져요. 면접관들도요, 말이 엄청 많을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선배들이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면접관들이 말을 많이 하게 리액션 계속 취해 주시는 거예요. 얘기하면 계속 그분의 눈을 보고 밝은 표정으로 계속 고개를 끄덕여줘요. 그러면 면접관들도 여러분들에게 배려해 주면서 말을 오히려 더 많이 해요. 여러분 성공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 내가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많이 들어주고 오는 면접이 돼야 된다. 그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면접에 당락에 많은 영향을 끼치나요 했는데 정말 많이 끼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점수 차이.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우에서 2-3개 정도가 수가 되는 전략. 이게 저는 제일 좋다고 보는 거고요. 면접 대답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앞으로 이제 면접 답변하는 순서를 말씀을 드릴 건데 면접 답변은요. 약 3줄 정도 하는 게 제일 적당합니다. 자,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서 여러분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좀 늦어도. 자,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취미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습니다. 취미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선생님 혹시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악기 연주가 취미다. 뭐이시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악기요? 기타. 네. 기타를 15년 치셨다. 악기 연주이시고 선생님은 혹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축구. 선생님은요? 축구. 선생님은요? 아, 영어 드라마나, 그러니까 미드나 일본 드라마를 보는 거. 쌤은요? 농구. 쌤은요? 음악 감상하는 거. 쌤은요? 여행 다니는 거. 자, 보세요. 면접관이 취미를 물어봤을 때 2가지만 사례,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것 중에. 자, 미드 보는 게 취미래요. 한 분은 축구하는 거래요. 자, 면접관은 둘 중에 어떤 취미를 더 많이 갖고 있을까요? 군인이죠. 축구죠. 축구 하세요? 축구 혹시 조기 축구 하시나요? 포지션이 어떻게 되세요? 거기서 이미 소통되는 겁니다. 거기서. 자, 만약에 면접관이 50대에 20대 초반, 10대 후반에 자기 딸을 뒀는데 딸하고 맨날 싸우는 게 너 TV 좀 그만 보고 드라마 좀 그만 보고 언제 공부할래? 또는 어떤 학생분들은 게임하는 게 취미라고 해요. 게임. 롤하는 거. 롤하는 게 제 취미입니다. 롤하면서 제 스트레스를 풀고 뭔가 새로운 뭔가를 느낀다. 좋아요. 하지만 면접관 아저씨들은 게임을 한 번도 안 해봤을 거예요. 롤이 뭔지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하고 늘 싸우는 게 너 게임 좀 하지 말고 공부해라. 맨날 싸우는데 거기다 대고 게임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면접관이 교회를 다녀서 기타를 이용해서 찬송가를 치는 마치 교회 오빠, 아니 교회 아저씨라고 했네. 교회 아저씨예요. 근데 기타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좋겠죠. 그래서 취미를 물어봐도요. 좀 나의 취미를 얘기하기보다도 면접관의 취미가 뭘 건지를 생각해서 그분하고 좀 뭔가를 맞춰주시라는 거예요. 저라면 면접관이 취미가 어떻게 됩니까? 했을 때 네, 이제 갓 골프를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등산을 하고 평일날 하루 이틀 정도 스크린 골프를 즐겨 칩니다. 가끔 필드도 나갑니다. 뭐 필드를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다면 스크린 골프를
이제 막 입문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라고요. 50대 아저씨들이 유일하게 와이프한테 늘 혼나고 자녀들에게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면서 유일한 취미를 갖는 건 산을 타는 거와 골프 치는 겁니다. 아직 못 느끼시는 분이 많으시지만 저는 느끼고 있어요. 예전에 산에 가는 거는 왜 내려올 거 뭐하러 가냐, 시간 아깝게. 요즘은 산이 좋습니다. 집에서 빨리 아침에 떠날 수 있는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면접관이 갖고 있는 취미랑 일맥상통하면 그 사람은 끝난 거라는 거죠. 그러세요? 혹시 몇 타 치세요? 끝난 거죠. 등산 어디산 갔다 오셨어요? 저 지난주 지리산 갔다 왔습니다. 저도 갔다 왔는데 끝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연, 지연, 혈연이 그만큼 정으로 뭉쳐있는 거예요. 소개팅 나가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뭐 물어봐요? 뭐 물어봐요, 여러분들? 나이가 몇 살이세요? 왜? 자기랑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 나보다 아래인지 윈지. 외국 사람들 안 물어보거든요. 나이? 왜 물어보지? 이런 거. 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고향이 어디세요? 안 물어봐요, 잘. 근데 우리는 나도 전라도 사람인데 전라도 어디가? 뭐 이러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충청도 사람이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맞춰주시라는 거예요. 나를 알리지 말고요. 모든 질문에 면접관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을 좀 짜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어필은 어느 정도의 작성이 합니까? 라는데 자기 어필은 면접관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정도로 알려만 주셔야지 거기에 대한 디테일하게 막 나가면 안 됩니다.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타를 취미를 삼고 있습니다 정도까지가 알려주는 거예요. 15년 동안 기타를 치고 뭐 어디 대회를 나가고 거기까지 너무 디테일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전공 이 부분은 이따가 끝나고 컨설팅 받으시고, 비전공자인데 전공 질문을 대비는 어떻게 하나요? 전산직렬입니다. 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필기책을 막 다시 봐요, 지금? 모르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여러분들이 선배들이 받았던 질문만 연습하시면 돼요. 그게 가장 효율적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필기책을 펴놓고 공부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전공 질문을 물어봤는데 한두 개 대답 못해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니까요. 선생님이시죠? 전산직이니까 정보처리 기사 있으세요? 그러면 정보처리 기사할 때 했던 그 내용들, 전공 질문들, 그리고 일부 여러분 선배들이 받았던 이 질문만 하셔도 돼요. 그것만 답을. 그거 이상도 이하도 할 필요가 없죠. 네. 그리고 진짜 모르는 거는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진짜 교수님이 사이코 같은 교수님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포렌식 어떻게 하는지 그 순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런 거 물어봤을 때 전산학과인데 왜 포렌식을 모르지? 안 배웠습니까? 이거는 나 떨어뜨리려고 물어보는 것밖에 안 됩니다. 네. 포렌식이 아십니까? 포렌식이 뭔지 아십니까? 물어보는 거는 좋은데 어떻게 하는지를 물어본다? 이거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을 높이는 게 좋으니까 전 선배들 것만 보는 게 전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9시 첫 타임 불리한 관련인데 극복 방안은 있습니까? 열심히 하는 거 할게요. 없어요. 첫 타임. 이거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네, 이거는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첫 타임은 어쨌든 안 좋다. 제 경험상이에요. 제 경험상. 왠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좋은 점수를 못 줘요. 어쩔 수 없이. 네. 그리고 자기소개 요령. 살면서 자기소개를 해본 적이 없다. 자기소개는 무조건 외워가야 되는 거니까 앞으로 작성을 해서 즉흥적으로 답변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소개는, 일부 스피치는. 그래서 외워가는 거다. 외워가려면 계속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피드백하고 하셔야 되는 거니까 자기소개 때문에 어려운 일은 없으실 거고, 도저히 답이 생각나지 않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다음 질문 줘라. 다음 질문 대답할게. 라고 예의 있게 하는 거고요. 창의력 개념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평정조사에서. 자, 창의력 점수를 많이 맞으려면요. 방법 하나입니다. 전 어려서부터 창의력이 굉장히 뛰어난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창의력으로 학급을 잘 이끌었고 그래서 더불어 리더십도 키워왔습니다. 제가 창의력 디테일하게 얘기한 게 있나요? 없죠. 하지만 창의력을 이미 못 박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없으면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창의력은 다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냥. 면접관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끝나는 게 좋을까요?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죄송한데 팩트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정말 안 듣거든요. 안 들어요. 정말. 그냥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창의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계속 얘기해 주세요. 그럼 혹시 그걸 관련된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 정도는 준비해 갈 필요는 있겠죠. 그럼 경험이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저는 학급 동아리 회장을 맡았는데 동아리를 홍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영상을 제작해서 쇼츠를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학생들이 더 많은 홍보를 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하나 만들어 가셔야죠. 그건 앞으로 준비하면서 하셔야 되는 거고 창의력인 단어, 성실하다는 단어, 봉사활동 단어, 정신자세가 확실한 단어를 자꾸 단어를 넣어주시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를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커리큘럼 관련해서 도움이 가능한데 커리큘럼 부분은 ABC 선택하시면 되고 면접 직렬 인원은 아직 모릅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면접 받기 시작을 해서 정확한 인원은 모르지만 전공 직렬별 전공별로 다른데 기체 직렬이신데요. 기체는 항공 별도로 그 항공 중령 출신이 계세요. 그분이 팀장님이세요. 그러니까 항공 중령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주도와의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항공만 따로 해요. 따로. 전공이나 다시 묻지 않고 항공은 그래도 꽤 있기 때문에 항공만 따로 하고 저희가 필기 때도 항공진열이 꽤 있으셨기 때문에 중령분이 직접 하기 때문에 그분이 필두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인원은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한 5명에서 10명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예, 그래서 한 조나 두 조 정도가 됩니다. 보통 한 5명 정도가 한 조거든요. 5명에서 10명 사이 정도 될 겁니다. 예, 그 정도 인원으로 직렬별로 갑니다. 네, 오케이. 자,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 가족 중에 군인이나 뭐 군무원의 권유로 해서 했다는 걸 어필하는 게 장점이 되나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 가족분들 중에 군인이 있거나 군무원이 있으신 거죠? 자, 그러면 그 얘기를 했을 때 면접관이 들었을 때 긍정적인 에너지가 날 것 같으면 얘기하시고 부정적인 에너지가 날 것 같으면 얘기 안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게요.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분이 군무원 직업 좋다고 해서 군무원을 선택했다라는 거하고 현직 군인, 현직 군무원분이 가족 중에 있는데 이분이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군무원이 됐다라는 거하고 면접관이 봤을 때는 어느 게 더 신뢰가 있을까요? 택시기사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느 분에게 신뢰가 갈까요? 후자겠죠. 저는 얘기를 하시라고요. 하지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커뮤니티에서 자꾸 나오는 거는 현직 군인의 성함과 소속을 얘기하면 안 돼요. 왜요? 이해충돌법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면접관이 내가 이야기한 사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면접 못 봐요. 아는 사람을 면접 볼 수가 없거든요. 아는 사람의 자녀, 아는 사람의 친척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속 또는 성함은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게 그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하셔도 돼요.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아버지가 군인이셨어요? 또는 현역 군인이세요? 하세요. 저는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엉뚱하게 막 커뮤니티에 이게 말이 와전이 돼서 부모님이 군인이신 거, 공무원이신 거, 학교 이름 얘기하는 거 안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왜 안 돼요? 하면 좋죠. 학교 이름 얘기했을 때 도움이 되면 하시고 얘기했는데 괜히 부정적으로 오해할 만하면 안 하면 됩니다.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또 질문. 네. 비도 소수직렬인데 면접 스터디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다 비전공자랑 그렇게 표현해요. 비전공자인지 전공자인지 모르겠지만 지도직렬분들이 몇 분이 또 될지 모르겠지만요. 지도직렬분들이 어느 정도 되면 지도직렬끼리 한 조로 묶어드리고 만약 몇 분이 안 되신다. 그러면 지도직렬 이외에 유사직렬들하고 같이 좀 묶어드릴 거예요. 비슷하게. 네. 그래서 비전공자인지 전공인지는 제가 구분을 하진 않아요. 그 부분은. 네. 하지만 유사직렬로 묶든 동일직렬로 묶든 작년, 재작년 전부 다 지도직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지도직렬은 기출문제도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네. 또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자유가 혹시 주어지면 네. 꼭 넣어야 될 키워드가 있을까요? 좋은 말씀이세요. 아주 중요한 건데요.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시켰다라는 건 나에게 기회죠. 왜 기회일 것 같으세요? 왜? 내가
이야기하는 게 기회가 아니라요. 면접관이 채점을 하기 바로 직전에 나의 답변이에요. 맞잖아요. 면접관이 수음이한가 채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물어봤다는 건 엄청나게 기회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새로운 얘기 하지 마세요. 아예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았던 새로운 얘기를 많이 준비해 가시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면접관이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 귀 기울여 드릴 것 같아요? 안 들어요. 지금까지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걸 묶어가지고 아까 면접 평정 요소 5가지 있죠? 그 단어 써가지고 마지막 멘트는 짧고 임팩트 있게 2-3줄 정도만 짧고 임팩트 있게 성실한 군무원이 되겠다. 차라리 그게 나아요. 왜? 성실성 좋으니까. 제가 갖고 있는 창의력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 수행을 최선을 다해서 군무원으로서의 3대 핵심 가치를 지키는 성실한 군무원 되겠다.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앞에서 해준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까 했던 얘기인데 또 해도 됩니까? 면접관이 아까 했던 얘기라고 기억하고 있을까요? 못합니다. 못하니까 꼭 했던 얘기 2번, 3번 반복해서 하세요. 그게 좋은 겁니다. 새로운 것만 다 만들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또 한 번만 더 질문 갈게요. 시간 많이 지나갔지만 한 번 더 받을게요. 궁금한 거 없으세요? 다 그럼 개별 컨설팅을 써주셨으니까 오늘 예상보다 2시간이 시간이 됐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 여러분들 필기 합격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한 다음에 9급 대부분 9급이신데 이걸로 끝내지 마시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7급 또는 6급 경채 석박사까지 공부하셔갖고 5급 경채까지도 열심히 누르셔가지고 꼭 공직자로서 성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